안녕하십니까. 연일 무더운 날씨로 불쾌지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폭염은 오늘 밤으로 해서 수그러질 전망입니다. 블랙박스의 명문 마이딘 럭스9 제공 6월 11일 저녁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남가주 리알토에 사는 60대 한인 남성이 거리에서 괴한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현지 경찰은 증오 범죄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를 본 할아버지의 사진을 손녀가 소셜미디어에 공유해 알려졌습니다. 피해자의 소녀는 전날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자신의 할아버지가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리알토 지역 버스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와 차이나 바이러스를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구타당했다고 트위터에 올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리알토 경찰은 버스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버스를 기다리던 60대 한인 남성을 뒤에서 밀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도한 아시아계 미국인 관련 뉴스 매체인 넥스트샤크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자가 용의자에 대해 검은색 후드티 또는 재킷, 흰색 바지를 입은 흑인 남성으로 묘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은 60대 한인 남성이 다친 것은 맞지만 손녀가 트위터에서 언급한 한국인 또는 차이나 바이러스라는 인종차별적 발언이 실제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손녀는 논란이 확산되자 할아버지의 폭행 피해 글과 사진을 트위터에서 삭제했습니다. 대신 손녀는 이번 일로 한인과 흑인 간 대결을 조장해선 안 된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일을 아시아계와 흑인의 대결로 바꾸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제발 모두가 서로를 미워하는 것을 중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소식입니다. 7월이면 코로나19 백신이 시판전 마지막 시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 방송은 어제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보건원사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연구소 소장은 7월 모더나를 시작으로 8월 옥스퍼드의 아스트라제네카 9월은 존슨앤드존슨이 각각 제3상 임상시험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이번 임상시험에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각각의 백신 시험은 별도로 진행되지만 안전성을 감시하기 위한 독립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일정 부분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약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점검하는 시판전 마지막 단계로 3상 임상시험을 통과하면 바로 시판할 수 있습니다. 이 임상시험에 50여 개 지역에서 약 3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지는 시애틀의 프레드 허친슨 암 연구센터의 감염병 전문가인 레리 코리 박사의 말을 보도하는 자리에서 이번 연구는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는 지역에서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구자는 임상시험 시작 후 6개월 내지 8개월 안에 해답을 얻기를 기대한다면서 가능한 한 빨리 결과를 얻기 위해 국가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화이자 제약회사도 역시 7월 3상 임상시험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월드스트리트 저널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현재 10개 실험용 백신이 인간을 대상으로 시험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126개가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브라질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3만 3천 명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77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4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10일 브라질 보건부에 따르면 브라질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3만 2,913명 많은 77만 2,416명으로 집계됐다고 보고하면서 사망자는 전날보다 1,274명 많은 3만 9,680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체 확진자 가운데 40만 7천여 명은 치료 중이고 32만 5천여 명은 완치됐습니다. 그러나 많은 브라질 사람들은 보건부 집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6개 유력 언론 매체가 구성한 컨소시엄은 확진자가 77만 5,184명, 사망자는 3만 9,79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집계 기준으로 보면 브라질의 누적 확진자 수는 전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 누적 사망자 수는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브라질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사회적 격리가 완화된 후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면서 브라질의 사망자 수가 조만간 영국을 제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남 목포 지역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예상했던 일이라며 떳떳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10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사단독 박찬호 판사 심리로 열린 손 전 의원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손 전 의원과 보좌관 A씨가 차명 취득했다고 판단한 부동산에 대해 몰수를 요청했습니다. 검찰 구형 이유에 대해 두 사람은 지위를 통해 도시사업계획에 관여하면서 정보를 제공받고 그 정보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취득한 국가와 목포시 정보로 시가가 상승할 거라고 예상되는 곳을 일부 명의를 빌려 사는 등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어느 한순간 돈에 관련된 문제나 행보에서 남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혐의를 일체 부인했습니다. 한인타운 소식입니다. 민주당 공식 대통령 후보가 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지하는 한인단체 코리안 아메리칸스 포 조 바이든이 오는 일요일 6월 14일 오후 3시에 공식 온라인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스 포 조 바이든은 미 전역에서 정치, 교육, 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한인 1세와 2세들이 주축이 되어 형성된 단체로 80여 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활동 중인 회원들은 각 지역 내 바이든 후보 지지세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캠페인 유세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아리조나주나 플로리다주 같은 경합주에 거주하는 한인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유세를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 현직 정치인들로 구성된 리더십 카운슬도 함께 전략적으로 캠페인 활동을 진행할 것이며 리더십 카운슬에는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과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 신디류 워싱턴주 하원의원, 샘 김 조지아주 하원의원, 강석혜 전 어바인 시장, 그리고 데이빗 류 LA시 사지구 시의원 등 여러 한인 정치인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출범식에는 한인 최초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인 앤디 김 하원의원과 아미짜니 조 바이든 후보 아시아 태평양계 아웃리치 디렉터가 스페셜 게스트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출범식에는 미리 예약만 해주면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한국 소식입니다. 정의연의 마포 쉼터 소장인 손모 씨의 자살에 대해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그 첫째 의혹은 민주통합당의 곽상도 의원에 의해 제기되었는데요. 쉼터 소장 손모 씨가 샤워기 줄로 앉은 자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경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고정돼 있지 않은 샤워기 줄로 목을 여러 바퀴 감은 채 그냥 앉은 자세로 사망했는데 특히 벽에 붙어있는 샤워기의 온도를 조절하는 부분은 앉아있을 때 머리보다 약간 높은 곳에 있었다고 한다며 양손으로 샤워기 줄을 당기고 있었는지 사망 당시 손 위치에 대해 물으니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경험이나 상식에 비춰볼 때 앉은 상태에서 샤워기 줄을 목에 감아 본인 의지만으로 사망까지 이른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히고 충분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곽 의원은 또 검찰이 지난달 21일 마포 쉼터에 대한 압수수색은 했지만 고인을 조사한 사실이 없고 출석 요구를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면서 손 소장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지 사망 경위에 대한 의문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두 번째 의혹입니다. 쉼터에서 머물며 최근에 사망한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계좌를 활용해 돈 세탁을 했으며 이 문제를 제기하자 손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할머니 가족으로부터 제기된 사건도 바로 오늘 터졌습니다. 지난 7일 손 씨 사망 소식을 전한 네이버 기사에 위안부 할머니 가족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시작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네이버 글을 올린 사람은 저 소장님이 할머니 은행 계좌에서 엄청난 금액을 빼내 다른 은행 계좌에다가 보내는 등의 돈 세탁을 해온 걸 알게 돼서 소장에게 그 금액을 쓴 내역을 알려달라고 했다고 했더니 저런 선택을 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뒷배도 없이 그동안 그렇게 돈을 빼돌린 것도 아닐 테고 그 뒷배는 윤미향이겠거라고 적었습니다. 한편 숨진 길할머니의 며느리 조 씨에 따르면 그는 손 씨가 숨지기 수일 전 손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문자 내용은 바르게 해야 한다. 바르게 하려면 때로는 뼈를 깎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바르게 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었다고 조 씨는 설명했습니다. 이후 손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조 씨는 막상 이렇게 되니 마음이 아프다며 사람이 죽었는데 제가 무슨 비판을 하겠느냐. 그냥 덮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손 씨가 딸처럼 어머니에게 잘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정의연 측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조선일보 기자에게
돈과 관련된 조 씨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길원옥 할머니 아들이 소장님에게 접근해 돈을 달라고 요구해왔다면서 소장님이 증거 자료를 다 모아두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길원옥 할머니가 돈을 주라고 이야기해 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에게 수천만 원을 건네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6월 11일 블랙박스 명문 마이딘벅스 9 제공 전형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강수정, 이승주 기자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